네, 이시종 지사님이 하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충북도청 공보관 현직 공무원이 지난해 말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 내시경을 받다가 출혈이 발생해서 거의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병원 측에서 진정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 공무원의 부인이 지금 1인 시위를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태희가 간다가 집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뭐 위내시경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과다출혈이 발생한 이류사고다. 네. 그래서 살아났지만 네. 나물나라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주장이신데요. 네. 일단 요 개요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남편과 함께 효성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해 보니까 내시경실로 들어가 있었고요. 저를 부르는데 들어가 봤더니 남편은 정신이 없고 바닥에는 피가 떨어져 있고 출혈이 일어나서 지혈을 하고 있더라고요. 혈관 부근에 조그만 용종이 발견돼서 떼다가 출혈이 발생했다. 지금 조금 잘 안 되니 병원으로 응급차 타고 여기 효성병원으로 옮겨서 지혈을 해야 된다. 심할 경우 개복 수술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혈이 잘 되어서 일반 병실에 입원해서 12월 10일 날 내시경 보고 출혈이 없다 하여 원내 처방약을 받아 들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근무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밤에 갑자기 꽈당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태어난 날? 태어난 다음 날 충북대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응급실 대기 중에 남편이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증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 바로 위세척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위세척을 하는데 검붉은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가 묽어져야 되는데 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면 출혈이 계속되는 거라서 위험하다고 계속 혈압 체크하면서 초긴장 상태를 하고 있었고요. 내과 내시경 선생님이 오셔서 지혈을 한다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정말 윗속이 살색이 아니라 거의 검은색이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피떡이 져가지고 시혈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씻어내고 시혈 확보를 한다 한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효성 이쪽 병원에서 받아온 그 사진이 있느냐? 내시경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그랬는지 알아야 지지고 들어갈 텐데 온통 새카만데 아무리 씻어내도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럴 리 없다면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이쪽 응급차로 충북대 병원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미 응급실로 다시 중증실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료 지식이 없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고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싶어서 애랑 또 마지막 인사를 못하면 서로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를 응급실 앞에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혹시 불안해서. 그러는 와중에 그러면 현재 그 남편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아직도 식습관 조심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불안해요. 남편도 불안했었지만. 이 병원에, 네. 이 병원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항의도 하시고 상의도 하셨겠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인 시까지 오게 된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1월 10일 날인가 만났어요. 회사 노조랑 저랑 그다음에 원무부장이랑 그 검진센터 이사님이랑 만났어요. 그 병원 측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뭐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은 알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거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병원 원장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뭐 딱 들어갔더니 일반적으로 뭐 그런 알고 있고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거는 뭐 이런 일은 보험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장이 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그랬다고 그런 느끼셨나요? 아니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계속 진정한 사과 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죠? 네. 이번 일을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 당사자의 마음을 우선 도닥여주고
불안하지 않게 도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해 주었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왕견들도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데 저의 사람이 이렇게 죽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뭐 그때 원장을 만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뭐 서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건가요? 그 이후로는 연락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이렇게 피켓팅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 같은 일개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는 계도밖에 할 수 없다. 자기는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얘기하면 저희 같은 일반 국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피해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다가 살아올 수 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위로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병원 측의 해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검사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조직이 얇아서 뛰다가 출혈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병원은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같이 환자분을 여기 모시고 오셔서 응급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한 사과 저희가 왜 안 했겠습니까? 인사드렸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렸고 다 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도 환자분도 찾아뵙고 이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저희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찾아뵙고 빨리 쾌차하셔라 말씀드렸고 충북대 가셨을 때도 저희가 전화도 드렸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고 뵙겠습니다. 보호자분께 문자도 드렸어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놨으니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분은 배상책임보험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구두로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저희도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환자분을 놓고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 저희가 제3의 기관을 빌려서 어쩔 수 없이 배상책임보험에 접수 잘해서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셨습니다. 본인이 이런 금전적인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이상에는 진정한 사과라고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직 공무원의 부인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사상 유례 없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